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19번. 주식회사 한국의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합계는 73만 5천 원이고, 자,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 시산표 얼마가 되느냐. 이건 쉽죠? 자, 수정전 시산표. 자, 금액이 얼마예요? 73만 5천 원. 자, 이거는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돼요? 소선노. 자, 소모품하고 선급비용, 선수수익. 요거는 노. 그러면은 자, 소모품 나왔네요. 노. 자, 보험료 미경과액이 선급보험료잖아요. 보험료를 줬는데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 먼저 준 비용이니까 선급비용 노. 자, 그러면 이자 미수액은 안 노. 자, 플러스 하라 이 소리죠. 자, 임차료 미지급액. 미는 아니죠. 그래서 4만 원. 자, 이렇게 더해주면 자, 73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은 자, 수정 후 시산표는 얼마가 돼요? 80만 원으로 이렇게 고쳐지게 된다. 그래서 자,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 요거 금액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소, 선, 노만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20번. 자,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초 토지를 10만 원에 취득해서 재평가 무용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X1년에 토지는 10만 원. 자, 현금으로 취득을 했네요. 그다가 X1년 말에 얼마가 됐어요? 1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토지 2만 원. 자, 얘는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로 2만 원 이렇게 넘어가야죠. 그럼 이제 토지는 12만 원인데 자, 얘가 X2년 말에 8만 5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3만 5천 원이 죽었죠? 자, 3만 5천 원이 줄면 자, 재평가 잉여금이 없어지죠. 자, 재평가 잉여금은 2만 원이 없어지고 자, 그리고 나머지 15,000원 요거는 재평가 손실로 해서 요거는 IS의 비용으로 가면 된다. 자, 따라서 X2년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 손실 금액은 15,000원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재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자, 결산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150이에요. 자, 그러면 수정 전 150. 그랬는데 자, 미지급 급여가 생겼네요. 그러면 자, 차변에 뭐가 돼요? 미지급 급여는 차변의 급여. 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그러면은 5만 원이네. 그러면 비용이 5만 원 늘어나니까 순이익은 5만 원이 감소. 자, 그 다음에 미경과 보험료는 뭐예요? 보험료를 줬는데 아직 경과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선급 비용이 되죠. 자, 선급 비용이 8만 원. 그러면은 보험료가 8만 원이 줄어요. 자,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은 늘어난다. 8만 원 이익이 늘어나죠.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니까 얘는 이익이죠. 3만 원. 자, 기타 포괄 손익은 얘는 기타 포괄이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가 미경과됐어요. 자, 임대료를 받았는데 아직 경과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선수죠. 자, 임대료를 얼마? 6만 원을 죽이면서 자, 먼저 받은 임대료니까 선수 수익 6만 원. 그러면 자, 수익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6만 원. 자, 이러면 끝이죠. 자, 그러면은 150에서 자, 11만 원이 늘어나고 11만 원이 줄었어요.
따라서 수정 후 자, 당기순이익은 변함이 없네요. 그대로 150이다. 자, 따라서 정확한 순이익은 도로 15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22번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11월에 발생한 거래입니다. 자, 먼저 상품을 7만원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상품을 7만원 외상으로 매입. 자, 그 다음에 원가 7만원의 상품을 10만원의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 10만원. 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10만원이죠.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2월에 상품 판매 대금 10만원 중에서 5만원을 회수했습니다. 5만원은 회수했고, 자, 그 다음에 매입원가 7만원 중에서 3만 5천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게 현금주의에 의한 현금 유입액. 이거는 현금을 갖고 따지니까 현금은 5만원 들어오고 3만 5천원 나갔네요. 그러면 15,000원이 자, 현금이 유입된 거다. 자, 따라서 현금 기준에 의한 X1년도 순현금 유입액은 15,000원이고, 자, 발생주의는 현금이 나가든 안 나가든 자, 비용과 수익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7만원짜리를 얼마에? 10만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3만원이 발생주의 이익이죠. 자, 발생주의는 3만원, 자, 현금주의는 15,000원. 그래서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이익은 3만원이고 현금 기준에 의한 현금 유입액은 15,000원이 되는 것이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23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자, 기말의 실제 재고 수량은 얼마냐? 자, 기초가 12만원이 있었고요. 자, 단기에 90만원을 매입했습니다. 자, 이때 장부상의 기말이 자, 20만원이래요. 그러면 자, 장부상의 기말은 자, 20만원인데 하나에 1,000원씩이에요. 그러면 20만원을 1,000원씩 하면은 200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실제 재고가 몇 개냐? 그랬더니 여기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3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에 1,000원씩이니까 자, 30개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실제 재고 수량은 170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원래가 20만원인데 자, 실제 재고는 17만원이 돼서 자, 3만원의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발생한 거다. 자, 이 얘기. 그래서 자, 기말 상품 실제 재고 수량 170개가 되는 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24번. 다음은 잔액시산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시산표, 잔액시산표는 결산 전이죠. 예비 절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의 자본은 당기순이익을 합산하기 전의 금액이죠. 자, 시산표의 자본은 수정 전 자본이에요. 따라서 얘는 기초자본을 말한다. 2번,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자기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죠. 3번, 개정 과목의 정확성을 검증할 과목, 개정 과목이 틀린 거는 우리가 시산표를 아무리 그려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자, 따라서 3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4번,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시산표의 금액은 맞지만 잘못된 거죠. 또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누락했어요. 그럼 잘못됐는데도 대차는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배변합계가 일치한다고 해서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다. 자, 잔액시산표에는 재무상태표 항목과 포괄손익계 한 항목이 모두 기재되죠. 자, 시산표의 공식. 자, 우리 시산표 공식은 어떻게 돼요? 자, 기말 자산에다가 자, 총 비용을 더합니다. 자, 요거는 기말의 부채에다가 기초의 자본을 더하고 자, 여기에 총 수익을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산표에는 자,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모두 기록되는 것이다. 그래서 24번에 틀린 것은 3번 개정 과목 그것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25번. 자, 다음의 개정에서 마감이 옳게 된 거. 자, 이거는 이제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미식 마감법. 자,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매출 채권입니다. 그럼 매출 채권은 자산이니까 자, 제자 5,000원이면 손익으로 가면 안 되죠. 비용과 수익이 손익으로 가는 거고 얘는 다음 달로 다음 연도로 차기 2월 이렇게 나왔어야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자, 임대료는 제자 4,000원. 그러면 얘는 수익이니까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래서 임대료는 옳게 됐죠. 자, 손실충당금. 자, 얘는 제자 5,000원. 그러면 얘는 자,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다음 연도로 차기 2월 돼야죠. 그런데 손익으로 갔으니까 틀렸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기 2월 돼야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제자 3,000원. 자,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역시 차기로 2월 됩니다. 자, 손익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급여, 비용이죠. 자, 비용과 수익은 어디로 가요? 손익으로 가야죠. 그런데 얘는 차기로 2월 됐다. 그래서 X. 잘못된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비용과 수익은 손익으로 대체하시고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하면 된다. 자, 26번. 자, IFRS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채권, 자, 혹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것도 단순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산표에서는 소선노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평가에서는 보이선, 보이소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증금하고 이연법인세하고 선수, 선급 요거는 현재 가치 평가가 아니다. 자, 얘네들은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보증금, 이연법인세, 선수수익, 선급비용, 선급금, 선수금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장기 금전 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현재 가치로 평가. 장기 미수금과 장기 미지급금 현재 가치 평가.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현재 가치로 평가. 장기 선급금과 선수금. 자, 그래서 요거 자, 4번은 현재 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다. 자, 사채나 금융리스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죠. 자, 그래서 현재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는 거 보이선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자, 건설공사죠. 자, 먼저 X1년, X2년, 자, X3년. 자, 여기는 실제 발생 누적액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죠. 그 다음에는 추가 원가고, 그러면 얘가 400이고, 얘가 1100이고, 얘가 2100. 자, 추가로 1200이 들어가고, 자, 1000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얼마에
공사했느냐? 2천만 원의 공사를 땄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진행률을 구합니다. 자, 지금까지 400이 들어갔는데 추가로 1200이 들어간대요. 그럼 총 1600만 원 중에서 자, 4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25%가 진행률이죠. 자, 400 나누기 1600 그러면은 25%. 자, 그러면은 공사 수익은 2천만 원에 25%니까 500만 원이 공사 수익이고, 자, 그거에 따르는 공사 원가가 40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X1년도에 공사 이익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X2년. 자, 누적이 1100이에요. 그러면 당해연도 발생은 700이죠. 그러면 추가가 1000이니까 2100. 자, 거기서 1100. 그러면 1100 나누기 2100. 자, 다시 한번요. 자, 누적이 1100. 그 다음에 추가로 1000. 그러면 2100인데, 자, 1100이에요. 그러면 1100 나누기 2100. 그러면 뭐 50 몇 프로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공사 수익은 얼마가 돼요? 자, 지금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자, 52.38%네요. 52.38%.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1100이고 예상되는 추가 원가가 1000만 원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건 더 이상 이게 진행률이 안 떨어지는데 이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얼마 나왔어요? 자, 2천만 원의 공사 계약을 했는데 2100만 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100만 원의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에 공사 이익을 100만 원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금년에 얼마를 공사 손실로 잡아주면 100만 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200만 원을 X2년도에 공사 손실로 보시면 작년에 100만 원 이익, 금년에는 200만 원 손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만 원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할 필요가 없이 공사 손실은 당연도 200만 원이 공사 손실이라는 거. 요거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안 떨어지게 나왔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28번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매입 채무와 충당 부채 당연히 구분해서 표시하셔야죠. 자,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표시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해. 자,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 그런 거 없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 한국회계 기준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비유동을 먼저 배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땡. 4번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은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과 이익잉여금, 적립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죠. 자,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재무상태표의 항목이나 제목,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3번만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29번 주식회사 한국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자, 재고자산의 일부가 소실됐다. 자, 불이 났대요. 자, 불이 나거나 또는 도난을 당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무조건 상품 계정 1번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품 계정 1번. 자, 기초. 그 다음에 순매입에 자, 기말. 그러면 요게 매출원가. 자, 기초 재고 자산은 40. 그 다음에 매입액은 160.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매출액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매출액이 200이고 자, 매출 총이익률이 20%. 그러면 원가율은 80%가 되는 거죠. 그러면 28이 16, 160만 원이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률법은 매출액을 일로 봐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0%라면 원가율은 8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0에서 160이면 4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는 2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결국 재해로 인하여 손실된 금액은 38만 원이 재해로 인한 손실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조건 불이 났다, 도난을 당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요 1번 계정만 빨리 그리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이 정답. 자, 30번 재고자산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이다. 1번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이죠. 또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되고 투자 목적일 때는 투자자산이 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2번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수확할 때 바로 인식합니다. 자,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법 모두 실사법과 계속기록법에서 사용 가능하죠.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자, 계속기록법, 실사법, 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도 가능하고 실사법도 가능하죠. 자, 후입선출법도 둘 다 가능하고 그에 비해서 이동평균법 얘는 그때그때 해야 되니까 계속기록법은 할 수 있지만은 실사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은 안 돼요. 실사법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은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담보 제공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할 수 없다. 틀렸죠? 자, 담보로 제공한 것은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담보 제공자의 자산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자, 4번이 바로 땡입니다. 자, 5번.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 선입선출법이 다른 방법에 비하여 배당금이나 법인세 등이 현금으로 많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익이 큽니다. 선입선출법은 이익이 크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배당도 많이 해야 되죠. 자, 따라서 4번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31번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상사 X1년도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 관련된 내용이래요. 자, 여기 재무상태표에 당좌자산이 100만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모른다. 그 다음에 유동부채도 모른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게 유동자산이잖아요. 자, 요거와 요거를 더한 게 유동자산. 자, 우리 기말 서울상사의 당좌 비율이 100%. 그럼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당좌 자산이고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 200%래요. 그러면 얘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 요게 200%.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당좌자산이 지금 100만 원이니까 100%래요. 그럼 유동자산은 100이 될 거고, 자, 유동부채가 100일 때 유동자산은 200이 되네요. 그러므로 재고자산도 100만 원이고 유동부채도 100만 원이 되는 것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매출원가가 1,000만 원이고 단기 매입액이 800이라면 기초의 재고자산은, 그럼 이거는 상품 계정 1번 그려주면 되죠. 자, 1번 그리면 기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뺀 게 요게 매출원가예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800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말의 재고자산이 지금 100만 원이 나왔죠? 그러므로 기초는 1100에서 800을 뺀 기초의 재고자산은 300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기초의 재고자산 30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32번. 다음은 주식회사 계룡의 X1년도와 X2년도 재무제표의 일부다. 자, 한편 회사는 X2년도 매출 채권을 3,500만 원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러면 X2년도 외상 매출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외상 매출금 계정.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계정. 자, 손실 충당금 계정. 그럼 외상 매출금에는 기초, 그 다음에 여기는 외상 매출, 그 다음에 이제 손상, 그 다음에 회수, 그리고 기말. 자, 손실 충당금은 기초, 그 다음에 손상. 자, 회수된 게 있으면 회수, 그러면 기말. 그러면 이게 IS의 손상차손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매출 채권은 X1에 450, X2에 500. 그러면 얘가 450이고 얘는 500이다. 그 다음에 손실 충당금은 45,000원에, 자, 기말은 5만이다. 자, 현금 매출은 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 X2년도에 4만 원이 손상이 됐죠. 자, 4만 원이 손상이 됐대요. 그러면 4만 원 손상. 자, 그 다음에 X2년도 매출 채권 중에서 3,500이 현금으로 회수됐어요. 왜? 너무 쉽네. 그러면 이번에 당연도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얼마냐? 이거 끝이죠. 이건 뭐 할 필요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가 4,004만 원. 자, 4,004만 원에서 450 빼면 되죠. 자, 4,004만 원에서 450만 원을 차감하면, 자, 단기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3,554만 원이 당해연도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다. 자, 외상 매출 금액 이해만 하시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33번.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 중 IFRS의 규정으로 틀린 것이다. 1번.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먼저 정책의 변경을 먼저 해라. 그리고 추정의 변경을 나중에 해라.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곤란하다. 그럴 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해라. 자, 1번.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동시에 했는데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봐라. 자,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죠. 자, 회계 추정 변경을 한 때에는, 자, 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다. 그게 전진법이죠. 단기와 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다. 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대요. 자, 그러면 정책의 변경을 먼저 소급법으로 하고, 자, 추정의 변경을 나중에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잘 기억하시고.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할 때에는 변경 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죠. 자, 정책을 변경한다. 이때는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하고, 자, 변경 효과를 잉여금에서 처분해야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회계처리 기준의 반영으로 인하여 자산이나 부채에 미치는 누적 효과, 요거는 잉여금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죠. 소급 적용할 때는 잉여금에서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4번만 틀렸습니다. 자, 34번. 자, X1년 1월 8일은 뉴욕의 발행 주식 30%를 200에 매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한다. 그러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200에 샀어요.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 매입한 금액 200. 자, 현금으로 구입. 그랬다가 자 9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이 생겼네요. 그러면은 자 내가 지분을 30% 갖고 있으니까 27만 원만큼 관계기업 투자가 늘어나야죠. 자, 이걸 우리는 지분법 이익이다. 자, 그다음에는 50만 원의 현금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금을 5, 3,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겠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 만큼 관계기업 투자의 가치가 자 15만 원이 죽었죠. 그러면은 자 얼마가 돼요? 227만 원에서 자 15만 원 빼면은 자 관계기업 투자는 212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도 되고, 자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00만 원에서 자 순이익이 90, 배당을 50, 그러면 40만 원만 늘어났어요. 그러면 40만 원이 30%니까 4, 3, 12, 12만 원. 이렇게 해서 212만 원 간단하게 구해도 자, 이렇게 하나 결론은 같은 거죠. 자, 편하신 방법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35번. 자, 주식회사 성지는 구기계와 하여튼 뭐 이 교환에 대해서 나왔어요. 교환에 대해서 나오면 자, 먼저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상업적 실질이 없느냐. 자,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자, 취득원가를 물어볼 수 있고 교환손익을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취득원가는 자, 내가 제공한 자산에 공정가액에다가 현금 지급액을 더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현금을 수취했다면 현금 수취액을 빼면 되고, 자, 교환손익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자, 요걸 비교하면 요게 교환손익이죠.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 자, 이때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에다가 현금 지급액을 더하거나 자, 현금 수취액을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 교환손익은 없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자, 이 문제에서는 교환손익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교환손익은 자, 먼저 장부가액을 먼저 봅니다. 자, 교환에 제공한 구기계의 취득원가는 2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3,500원이래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6,500원이죠. 자, 6,500원이고 그럼 이제 공정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자, 구기계와 현금을 7,000원을 주고 15,000원짜리 신기계를 사왔어요. 그러면 옛날 기계는 얼마 친 거야? 8,000원을 친 거죠. 8,000원짜리 기계와 현금을 7,000원을 주고 15,000원짜리를 사왔으니까 그러면 요게 8,000원이 공정가액이고, 그러면 장부가액 6,500원짜리를 8,000원 쳤네요. 그러면 1,500원의 이익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이러한 교환은 주식회사 성지의 손익의 단기 수익 얼마 늘어난다고요? 1,500원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교환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산회사는 삼성전자와 사옥 신축 계약을 맺었다. 자, 계약 건축 금액은 총 300. 자, X1년에 착공. 자, 그러면 이제 X1년, X2년, X3년. 자,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300만 원의 계약. 자, 그러면 먼저 X1년에 누적 원가네요. 자, 누적 원가는 50. 그 다음에 120. 자, 추가 원가 100만 원, 80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진행률 계산합니다. 50이고 100이 더 들어간대요. 그럼 총 150만 원의 공사. 그런데 50만 원을 공사했으니까 진행률은 3분의 1. 자, 그러면 공사 수익은 300만 원의 3분의 1이니까 100만 원이 공사 수익이고, 자, 그거에 따르는 공사 원가가 50. 그러므로 X1년의 공사 이익은 50. 자, X2년도 자, 누적 120이에요. 그럼 당연도 70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80이 더 추가되면은 총 200. 자, 그 중에 120%면은 60%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36은 18, 180만 원인데 작년에 100만 원을 인식했으니까 당연도 공사 수익은 8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 당연도 공사 원가는 7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50에 누적이 120이니까. 그러면은 X2년도의 공사 이익은 1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공사 이익은 10만 원이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공사 수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8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수익을 물어보는지 공사 이익을 물어보는지 요거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건설공사는 문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37번. 결산 시 성급보험료 중 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부분에 대한 자, 수정 붕괴를 누락했대요. 그러면 이로 인하여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뭐예요? 결산 시 성급보험료 중 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됐대요. 그러면 자, 대변의 성급 비용이 없어져야죠. 자, 성급 비용이 없어지면서 자, 보험료로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이게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산이 줄잖아요. 그럼 비용이 발생하니까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로 인하여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당기 순이익이 과대돼 있죠? 줄여야 되니까 안 줄였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나 자산이 모두 크게 돼 있다. 이걸 안 줄였으니까 자산도 크게 되어 있고 자산이 크면은 이익도 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8번. 자, 다음은 단기 중에 발생한 서울회사의 자본거래 내역이다. 자기 주식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면 이 거래로 인하여 결산일에 자본총액에 미치는 영향.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1월 10일 날 자, 주당 액면가액 100원의 자기 주식을 200주 주당 2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 4만 원. 자, 현금 4만 원. 자, 그다음에 2월 15일 날 자, 위에 주식 중 50주를 주당 300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현금이
15,000원. 자, 그 다음에는 자기 주식이 없어집니다. 자, 얼마에 샀던 거예요? 자, 200원에 샀었는데, 자, 50주를 팔았죠? 그러면은 10,000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이 5,0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에는 7월 10일 날 위의 주식 중 나머지를 모두 소각했대요. 그러면 자기 주식이 없어집니다. 자, 자기 주식은 우리 아까 150주가 없어지죠? 그러면 30,000원이 없어지면서 자, 소각했으니까 자본금이 감소됩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으로. 그러면 액면 100원짜리 300주니까 얼마예요? 100원짜리 300주니까 30,000원인가? 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이게 차이가 생기면은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으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주당 액면가액 100원의 보통주를 150원에 발행했다. 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 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발행했네요. 현금은 15,000원. 그러면 여기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0원. 자,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10,000원. 자, 보고됐어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10,000원.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자본 총액에 영향을 물어봤어요. 이 괜한 짓을 했어요. 자, 잘 이해하세요. 이럴 때는 우리 회사의 자본은 어떻게 되니? 현금이 어떻게 됐나만 보세요. 자, 40,000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느냐? 자, 30,000원이 들어왔어요. 자, 40,000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0,000원 생겼어요. 그러면 현금은 30,000원에 당기순이익 10,000원. 그러면은 자본은 40,000원이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40,000원이 나갔어요. 따라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현금만 갖고 간단하게 따지시면은 제일 속편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현금이 얼마나 나갔느냐 그것만 따지시라.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당기순이익은 자본의 플러스가 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다음은 대한상점의 손익계정이래요. 자,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기초상품은 20,000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말 상품이 30,000원이 과소 계상되었다면 정확한 매출이익은 얼마겠느냐?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회사는 손익계정을 보면 자, 여기 손익계정을 보면은 자, 매입이 150,000원이고 요게 매출원가죠? 자, 매출이 얼마냐? 25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 X1년, X2년 이렇게 해놓고 지금 X2년도에 이익이 얼마냐? 100,000원이다 이 소리잖아요. 자, 15만원짜리를 25만원에 팔았으니까 10만원 이익. 근데 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초가 2만원? 자, 그러면 이게 금년의 기초는 전기 기말이라고요. 2만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자, X2년도에는 3만원이 적게 되어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2만원 되는 2만원 소로 옵니다. 그럼 결국 5만원이 적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정확한 순이익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정확한 순이익은 15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 회계 오류하는 거 그대로만 따라오셔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4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자,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을 구하라. 자, 요거는 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그리셔서 1번이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1번이 전기에서 2월 된 전기 2월 이익잉여금. 자, 2번이
자,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3번이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자, 4번이 중간 배당. 자, 5번이 당기 순이익.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년도에서 쌓아두었던 임의적립금을 이입을 했다. 임의적립금 200이 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더한 게 처분 가능이익. 자,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 이익잉여금 처분. 자, 1번 이익준비금으로 무조건 가야죠. 자, 이거는 상법상 강제 법정 적립금으로서 매 기마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중인데 요 이익준비금은 요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임의적립금으로 쌓아둔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가 차기로 이월되는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봅니다. 우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0만 원. 자, 여기에 당기 순이익은 200. 자,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200이 나왔네요. 임의적립금 200이 30. 자,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30. 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30.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저 한도액이래요. 자, 요거 이익준비금은 자, 거기 현금 배당액이 얼마 있어요? 90. 그러면 요 놈의 10분의 1이니까 얘가 9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신축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이니까 임의적립금으로 20. 자, 다 끝났어요. 현금 배당 90.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10만 원에서 40. 자, 얘네들은 없네요. 그러면은 240이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거기에다가 임의적립금에서 이입한 게 30. 그러면 당기 처분 가능이익은 270을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를 처분했습니까? 119만 원을 처분한 거죠. 자, 90하고 20하고 9만 원. 그러면 119만 원이니까 270에서 119만 원을 빼면 자, 차기로 이월되는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되느냐? 자, 151만 원이 차기로 이월되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차기로 이월되는 이익잉여금은 151만 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사회 동형 모의고사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오늘로써 금년도 우리 2021년도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강의가 모두 끝났네요. 참 아쉽네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무조건 자, 3번에 나누어서 풀어라. 1번부터 순서대로 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도요,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푸실 때 3번으로 나눠서 자신 있는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풀고, 그 다음에 정 모르겠는 거는 찍고, 그렇게 해서 3단계로 꼭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금년도 회계원리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고, 올해 꼭 전원 강의를,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전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김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스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스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